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지방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시의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천안시와 시의회가 인사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산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의 좁은 도로가 개선됩니다. 국비 5억 원을 확보한 아산시는 진입도로 확보장과 함께 인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은 세종시가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종시가 내년에 10가지 기념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아산은 2등급, 천안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청자장 복합문화공간이 준공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아산은 2등급, 천안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충청남도는 2등급, 충남교육청은 3등급, 올해 처음 평가를 받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전화와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지방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쥐게 되죠. 다음 달 13일 법 시행을 앞두고 천안시와 시의회가 인사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됩니다. 특히 그동안 집행부가 쥐고 있던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도 이제 의장이 갖게 됩니다.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다음 달 13일 법 시행을 앞두고 인사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인사교류 정례화를 비롯해 각종 프로그램과 복지제도 등을 통합 운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인사권 독립 시행 이후에도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처음 제도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의회가 다른 의회보다는 이제 선도적으로 지금 준비를 그동안 해왔고요. 의회 조직도 확대됩니다. 기존 3개 팀이었던 의회 사무국은 정책 지원과 입법 지원이 신설돼 총 5개 팀으로 늘어납니다. 사무국 직원도 34명에서 44명으로 10명이 증원됩니다. 천안시에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최근 2차례에 걸쳐 천안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입 신청을 받았습니다. 접수 결과 모두 26명을 모집하는 6급 이하에는 34명이 지원했지만 4급과 5급 지원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12월 14일 날 화요일 날 면접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총 응시하신 분들 34명에 대한 면접이 잡혀 있고 그 면접을 통해서 서류 전형하고 면접 결과를 포함해서 저희가 합격자를 결정을 할 거고요. 의회는 최종적으로 충원을 하지 못한 직급과 직렬에 대해서는 천안시청에 파견을 받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에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비롯해 아산교육지원청과 배방고, 설화고, 아산고, 아산전자기계고, 온양고 등이 참여했으며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무료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등을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 권리에 대해 숙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받지 않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산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 복지관 진입로가 좁은 데다 인도도 없어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아산시가 국비 5억 원을 확보하면서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 복지관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평소 차량 이동이 잦은 곳이지만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인도도 없는 데다 도로 상태도 엉망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설을 찾는 차량은 물론
국민체육센터 대형 특장 버스 운행에도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장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이게 막 많이 파여요. 비 오고 그러면은. 그럼 뭐 우리도 차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용자들도 있고 그래서. 당초 아산시는 지난 2017년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진입도로를 왕복 2차선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부족으로 개선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에 진입로 개량 공사비 5억 원이 확보되면서 개선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아산시는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국비와 함께 진입도로 약 300m 구간에 대해 왕복 2차선으로 확장하고 인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좁은 진입로 개선으로 복지관과 체육센터 방문객들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 시민합창단이 입장료를 라면 5봉지로 받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라면 음악회를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아산터미널 웨딩홀에서 엽니다. 이번 라면 음악회는 김효성 총감독의 지휘 아래 아산 지역의 전문 음악인 등이 참여해 다양한 크리스마스 음악 선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입장료로 받은 라면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됩니다. 한편 아산 지역 전문 음악인과 아산 시민합창단 등은 지난 2007년 라면 음악회를 시작으로 14년간 어려운 이웃에게 라면 5,00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내년은 세종시가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지 정확히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10가지 사업이 준비되고 있다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세종시 출범 10주년에 의미를 더하게 될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우선 문화체육 행사 분야에서 5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세종시 최초로 시도되는 드론 불꽃쇼인 나라라 세종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즉석에서 합창을 할 수 있는 합창 버스킹 천인의 메아리, 전 세계를 열광시킨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다양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 스포츠 한마당, 아름다운 세종의 명소를 걸으며 즐길 수 있는 걸어 좋은 세종, 세종시 특산물을 활용한 청소년 요리 경연 대회 등 5가지 행사가 정확히 시 출범 10주년인 내년 7월 1일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 출범 후 주인공인 시민들이 즐거움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기록과 상징물 분야 사업도 각각 2가지씩 준비 중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민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기록물을 기획 전시하는 세종 탄생과 비상을 개최하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구술한 세종 시민의 소리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입니다. 또 기록 사업과 연계해서 세종의 다양한 정보를 담은 미디어 아트월인 세종 시민의 벽을 설치하고 시 출범 10주년 의미를 담은 슬로건을 선정해 각종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학술 행사로서 정치, 경제, 행정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포럼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주년 기념사업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주도하게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내년 초 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청자장 복합문화공간이 준공됐습니다. 옛 목욕탕인 청자장은 상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완성한 첫 번째 거점 시설로 사업비 65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과 청년, 예술가를 위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향후 내부 공사와 물품 배치 등이 완료되는 대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운영은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문 운영자가 3년 동안 맡게 됩니다. 세종시는 향후 청자장을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청년과 예술가 등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문화장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공급을 중단할 경우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세종시는 그동안 일부 공급업체가 여러 사유로 공급 중단이나 가격 변동을 일으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 중단 시 적절한 제재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농산물 공급에 농협의 참여를 권장하고 청년 농업인 등이 신규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식재료 공급 시장의 경쟁 구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격 결정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 원가 계산 업체를 통해 연간 한 차례 이상 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해 적정 가격인지 여부를 진단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오늘 10일까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총 3회에 걸쳐 진행하는 설명회는 올해 유아교육 운영 성과와 내년도 교육과정, 인공지능 교육 운영 사례를 공유하게 됩니다. 천안시가 천안의 독립운동가 4명의 위인 자료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병옥 박사와 이범석 장군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전 검토 과정에서도 논란을 예상했지만 발행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천안시가 발간을 추진하는 독립운동가 위인 자료에는 총 4명의 인물이 담길 예정입니다. 유관순 열사와 이동영 선생, 조병옥 박사, 이범석 장군입니다. 이 가운데 유관순 열사와 이동영 선생은 천안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로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병옥 박사와 이범석 장군은 얘기가 다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두 사람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건 맞지만 조병옥 박사는 4.3 항쟁 민간인 학살의 주도한 책임자로, 이범석 장군은 제주 4.3과 여순 사건의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군은 또 천안이 아닌 서울 명동 출생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에는 조병옥, 이범석의 홍보책자 발언으로 또다시 무책임하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려는 천안시를 규탄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천안시는 이미 지난 10월 사전 검토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을 예상했습니다. 도 역사문화연구원도 두 사람이 위인 자료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시는 자료집 발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사적관리과는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독립운동가 명단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향후 얼마든지 재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편성되면 다시 수록 관련해서는 다시 고민 좀 해야 되죠. 이제 여러 가지 여론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요새는 그런 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단계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발간 예정인 독립운동가 자료집 예산 4천만 원은 의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에 확정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21번 국도의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와 아산, 천안시가 아산과 천안 간 셔틀 전동열차 운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천안역에서 신창역 구간 운행 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사업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발표된 수도권 전철 노선을 활용한 아산 천안 셔틀 전동열차 운행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천안역에서 아산 신창역까지 모두 9개 역 19.5km를 운행할 셔틀 전동열차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을 뜻하는 B씨가 기준치인 1을 넘어섰습니다. 열차 세량 규모의 하루 12차례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03억 원입니다. 이처럼 경제성이 확보됐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먼저 소규모 차량 구입으로 인한 비용이 높아져 이를 합할 경우 전체 사업비가 17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면 B씨도 1.01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철도공사에서 안전적인 문제로 천안역 개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금 협의 등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에 충남도와 아산시, 천안시는 셔틀 전동열차 운행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국토부 사업 건의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충남도와 아산시 그리고 천안시는 내년까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오는 2025년에는
셔틀 전동 열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1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추억의 골목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오징어 게임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천안역 지하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11일은 천안역, 18일은 지하도 상가에서 딱지치기와 공기놀이 등이 진행됩니다. 또 오는 17일에는 오카리나와 성악 공연을, 19일에는 관악 앙상블, 마술쇼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수도권 소재 기관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 설명회가 열립니다. 세종시와 행복청, LH가 공동으로 준비 중인 이번 설명회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등 공공부문 이전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영역으로 이전 추진 대상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나 협회, 병원, 기업 등으로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들 기관이 입지할 수 있는 용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행복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향후 행복도시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토지 공급 등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와 아산시가 반도체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 등 3개 회사와 모두 2,779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 회사는 반도체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AM테크놀로지를 비롯해 종합물류기업 다코넷과 생활용품 제조기업 로드F 등 3개사로 인주 일반산단 309와 염치 일반산업단지에 공장과 물류센터를 신설합니다. 한편 아산시는 올해 41개사와 1조 2,500억 원, 신규 고용 3,500여 명 규모의 기업 투자 MOU를 체결해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충청남도 지역 자살 예방 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아산시 보건소는 그동안 노인 멘토링 사업과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 자살 고위험군 심리 지원 및 치료비 지원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캠페인과 환경 개선을 진행하며 생명사랑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한 주간 지역 언론에 보도된 우리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브리핑 시간입니다. 아산시가 2022년 정부 예산 확정으로 지난해보다 870억 원이 증가한 1조 4,062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올해 확보한 2022년도 예산은 지난해 1조 3,192억 원에 비해 6.6% 증가한 당초 목표의 1조 4천억 원을 62억 원 초과 달성한 역대 최고의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아산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73억 원을 추가 확보한 결과로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협력해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 등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전달하고 도내 국회 캠프와 연계해 예산 심의 동향에 신속 대응하는 등 정부 예산 확보에 정성을 들였기에 가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종시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15개교가 2022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한지혜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평준화 지역 고교 입학원서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학교는 세종여고, 고운고, 두루고, 아름고, 종촌고, 도담고, 양지고, 세종 대성고, 해밀고, 세롬고, 한솔고, 다정고, 보람고, 소담고, 반곡도 등입니다. 입학 대상자는 세종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 세종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산시가 오는 15일부터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을 정식 오픈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소문난 샵은 특정 플랫폼의 독과점을 억제하고 시중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청남도가 민관협력 사업으로 도입한 공공 배달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며 기존 배달앱과 달리 선할인 판매 중인 모바일 아산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어 이용자가 간편하게 10% 할인을 적용받게 됐으며 모바일 비대면 결제를 통한 코로나19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노인들의 권익과 실버복지를 위한 천안시 노인회관이 새롭게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중부메일 송문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 주차 공간과 1층 카페, 건강관리실, 취업센터, 2층 컴퓨터실, 강의실 등이 배치됐으며 3층에는 대회의실, 4층에는 사무실 및 회의실, 5층에는 식당 및 천안시 복지예술단 연습실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천안시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어르신 교육 및 여가 활동, 노인 일자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노후하고 협소한 신부동 노인회관 건물을 대흥동 역전시장 인근으로 신축 이전하며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였다고 알렸습니다. 일상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안내하는 알기 쉬운 건강상식 코너입니다. 오늘은 좌골 신경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처음에는 주로 허리 통증만 호소하다가 점차적으로 신경을 따라 엉덩이와 다리, 허벅지 쪽으로 내려가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좌골신경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좌골신경통은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엉덩이, 종아리, 발 등을 따라 나타나는 통증을 말합니다. 대개 요추 4번에서 천추 2번 사이에 신경근이 자극되어 발생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가 닿는 부위를 좌골이라고 하는데 척추에서 좌골 사이 구멍으로 나오는 신경이 좌골신경입니다. 좌골신경은 가장 크고 긴 신경으로 허리뼈인 요추에서 시작하여 발끝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좌골신경이 자극을 받거나 압박을 받을 경우 또는 좌골신경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따라 신경통이 생기게 됩니다. 좌골신경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는 요추간 협착증, 척추분리증, 척추측만증, 천장관절염, 이상근 증후군 등으로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로와 불안정한 자세 등의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좋지 못한 자세를 오래 지속할 경우 허리와 골반부를 지탱하는 근육과 관절이 약해지거나 염증이 생기면서 좌골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좌골신경이 자극을 받거나 압박을 받게 되면 좌골신경을 따라 엉덩이에서부터 뻐근하게 아프고 쑤시며 다리의 후방을 따라 허벅지, 종아리, 발목에 이어 발까지 쑤시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심할 때는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리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때로는 감각 이상, 근력 약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좌골신경통의 경우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 부위의 통증과 함께 다리가 당기거나 쥐어짜는 통증이 나타납니다. 앉아있을 때 발과 발가락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며 점차적으로 발목이 약해집니다. 걸을 때는 허리와 함께 허벅지와 종아리의 통증이 나타나며 서 있을 때는 힘을 주면 다리가 아파서 한쪽 다리로만 서 있게 되는 경우가 많고 다리가 점차 가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허리를 숙일 때는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심해지고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좌골신경통은 진행됨에 따라 통증의 부위가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주로 허리 통증만 호소하다가 점차적으로 신경을 따라 엉덩이, 다리, 허벅지 쪽으로 내려가며 좌골신경통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허리보다는 주로 다리, 엉덩이, 허벅지 쪽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급성 환자의 50% 이상은 6주 이내에 회복되며 수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뇨곤란, 하지에 힘이 빠지는 증상 등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술 여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좌골신경통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좌골신경통의 치료와 생활습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